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진경입니다. 청소년 심리 시간인데요. 13주차 3교시입니다. 13주차 1교시, 2교시에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3교시부터 14주차에 걸쳐서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학습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조공에 관하여 개괄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부조공의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기의 주요 심리적 부조공인 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심리 부조응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사고하고 또 정서적인 반응, 행동 양식이 왜곡되거나 부적절해서 사회적 적응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사회적으로 적응 문제가 발생한 상태를 우리는 심리적인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나 정서나 행동이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를 그러한 상태를 심리적 부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인이 사고나 행동 양식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혹은 적응인지 부적응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제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고 타인과 구분되는 나만의 특성을 추구하고 갖추는데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른 독특한 몇 개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 그런 패턴을 가진 것만으로 인해 가지고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데는 대단한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 적용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준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와 관련해서 자, 심리적 부정에 대해서 보면은요,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가독 이전 발달 특성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동 양식이 이 심리적인 장애로 인한 것인지 어, 행동 양식이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적응, 이나 이제 장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발달 과정상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특성인지를 구분하기는 이제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심리적 장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심리적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이제 심리적 부조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이 있는데 얘가 진짜로 사고, 정서,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서 부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청소년이 되면은 자연스러운 어떤 발달 과정에서 신체적인 생리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뭐 뇌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는 거 있는지 이게 약간 불안정한 것을 심리적 부정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장애, 심리적 부정을 다루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심리적 부조공의 진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통계적인 기준인데요. 심리적 부조공을 정상과 비정상 혹은 적응과 부조공으로 구분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일정한 집단의 평균이나 표준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에 따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이제 IQ를 예를 들어서 IQ가 70 미만이면은 뭐 70 미만이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능 지수가 있을 경우에는 50에서 70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비정상으로 간주를 하고 지적 장애인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인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 사회적인 기준인데요. 한 개인이 사회나 문화가 가치가 또 생각하는 독특한 양식이나 기준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가에 따라서 심리적 부조금 정후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자, 문화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시설에서 뭐 용변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주폭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문화 사회적인 기준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부정한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심리적 부조금과 적응,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우리가 이제 용변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 데서 용변을 본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큰 심리적 불편을 느끼는가를 진단 근거로 삼습니다. 자, 예언적으로 특별히 비정상적이나 부조건을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한 개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서 심각할 정도로 불편을 느낀다면은 이는 심리적 부적응 범주에 이제 포함을 해야 되겠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거지만은 본인이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본인이 이제 불안을 느낀다면은 그런 것들은 심리적 부조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적 불안도 심리적 부조응의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발달적 중고 와 개인적인 미성숙함입니다. 발달적인 중고라는 것은 발달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인데 그 기준에 이제 못 미쳤을 경우 우리가 이제 부적응 또는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연령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사고라든지 중서라든지 행동이 이제 속도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어린아이가 5살이나 6살 유아가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제 사고와 행동이 있고 또 아동기가 되면 아동기에 정확한 그 적합한 행동과 이제 사고 또 정서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벗어났을 때 청소년이 아동기 청소년이 뭐 아동과 같은 유아 같은 아주 유아 수준의 이제 사고와 행동을 한다. 우리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미성숙함도 부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유아, 아동, 청소년기 이제 이렇게 인간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속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 정서, 행동이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 아니면은 퇴보할 경우 이제 우린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 미성숙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심리적 부조응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 개인이 얼마나 혹은 얼마나 적응적인가 혹은 효율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이제 중요시 하는데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수행하는 등 생활로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심리적으로 부정한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모호하지만은 그러한 비효율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심리 부정을 진단하기도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의 주요 심리적 부조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학습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장애, 여러분 뭐 불안장애 흔하게 이제 듣는 말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및 특징입니다. 첫 번째, 발달 과정상의 공포 두려움으로 인한 이제 불안장애. 자, 불안은 개인이 친숙하지 않는 환경에서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반응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익숙하고 친숙하고 잘 알고 있고 네, 그럴 경우는 이제 불안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환경 거기서 이제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반응인데 이때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지고 이제 발환이 일어나고 이제 혈압이 이제 상승하는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하게 됩니다. 불안을 일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이제 경험하는 이제 신체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자극을 피하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은 어떤 안 좋은 뭐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나쁜 자극, 위험한 자극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불안이 뭐 적절한 불안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지적인 성숙과 경험의 양에 따라서 불안을 느끼는 대상이 점차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개인의 불안 장애를 다룰 때 발달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죠? 뭐 아이들은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이제 분리불안을 느끼는 게 영유아일 때는 그게 가장 크겠죠. 그렇지만은 성장하면서 발달 시기별로 불안의 어떤 양이라든지 질,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출생부터 청소기까지 개인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공포나 두려움의 내용을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음, 대상을 통해 가지고 시기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직후 갑작스런 소리나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와 같이 기대치 않는 사건에 의해서 아이들은 어, 영아적 공포나 신생아적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6개월경 낯선 사람이나 상황, 자, 익숙한 어린이 누굽니까? 이제 부모겠죠. 부모에 해당되겠죠. 예, 특히 엄마하고의 분리, 형제와의 분리로 통해 가지고 이제 분리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제 6개월경부터는 이제 분리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작에서 분리 불안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비로소 이제 분리 불안 6개월 등부터는 분리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후로 계속되죠. 2세경이 되면은 개와 같은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공포를 느끼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2세경도 또 분리불안을 느끼겠죠. 5세경이 되면은 귀신이나 괴물과 같은 상상의 존재, 거친 동물들에 의해서 공포를 느끼고 7세경이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고, 자연재해, 전쟁, 학교에서나 이제 집에서의 이제 벌을 받을 때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조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가 많다 보니까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카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내용처럼, 이제 7세, 8세에 있는, 그 정도의 조카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고, 그런 좀, 이제, 안 좋은 마음, 공포나 두려움까지는, 글쎄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슬퍼하고 굉장히 이제 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뭐, 한, 서너 살 먹은 조카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뭐,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잘 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처럼 한 7, 8세가 되면은 이게 죽음이라든지 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비로소 7세경부터 이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 죽고 사고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7세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청소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기 보겠습니다. 또래의 부정적인 평가나, 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느꼈던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 내용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죠. 또래의 부정적인 평가, 친구들이 잘못, 뭐,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나쁜 평가에 돈다든지, 뭐, 사회적 거부, 사회적인 거부, 사회적으로, 뭐, 이제, 행동적인 뭐 제약을 받았다든지 학교나 그 외의 상황에서 당황스러움이나 실패 경험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유형 및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불안장애인데요. 분리불안장애는 애착 관계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분리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분리되어가는 상황을 이제 피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분리불안 장애는 6개월 후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동이나 청소년기에도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성 친구, 뭐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애착 관계가 분리됐을 때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에 분리 불안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공황 장애. 공황 장애는 이제 발작을 이제 동반하게 된대요. 갑작스럽고 이제 반복적인 극심한 불안이 나타나는 게 공황 장애입니다. 장애는 무엇인가 막 들어온 일이 금방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수반되면서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크게 뛰고 뭐 진땀 흘리고 근육 경련도 일어나고 기절까지도 심한 경우에는 기절까지도 하는 그런 신체적인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게 공황 장애입니다. 강장공포증, 이제 강장공포증도 일종의 이제 공황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로 분리를 해냈습니다. 즉각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장소이건 자신들이 처한 그 공공한 처지에 빠질지 모른다고 느끼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느끼는 게 강장 공포증입니다. 자, 이제 특정 공포증도 불리한 낯선 사람 위에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제 회피를 하게 되는데요. 뭐 특정 뭐 사물이라든지 특정한 사물, 뭐 동물, 특정한 사물을 했을 때, 나는 뭐 저 물건을 보면, 뭐 사물을 보면은 뭐 공포증을 느낀다든지, 나는 또 특정한 동물을 보면은 공포증을 느낀다든지, 또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술 취한 사람만 봤을 때 아주 특정한 뭐 그 공포증을 느낀다든지, 이것도 뭐 고소 공포증도 특정 공포증의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공포도 이제 고소 공포증도 이제 특정 공포증에 해당이 되겠고 또 폐쇄 공포증도 그런 특정한 상황이니까 폐쇄 공포증도 특정 공포증에 이제 공포증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강박 충동 장애입니다. 뭐 강박 장애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생각 또는 충동을 느끼고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이제 계속하는 것. 어, 강박 충동 장애는 우리가 이제 강박 감염, 그러니까 뭐 안 좋은 불안을 유발시키는 뭐 안 좋은 뭐 생각을 계속하는 게 이제 강박 감염이고 강박 행동은 계속 그 반복적으로 뭐 손쉽기를 한다든지
뭐 점검을 한다든지 문이 잠겼나 열려 있는지 계속 그게 하는 게 이제 강박 행동이고, 그래서 강박적인 행동이나 강박적인 어떤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아,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게 이제 강박 충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된 불안 장애. 자, 여러 가지 대상이나 상황 혹은 활동에 대해 빈번하고 극심한 불안 또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 시험을 앞두고 또 발표를 앞두고 불안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일반화된 불안 장애죠. 자,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커다란 어떤 사고를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극들을 피하고 증가된 각성 상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거,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겪는 게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불안 장애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 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부조건 현상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안 장애도 역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 장애의 가계적인 영향력이 있다. 불안 장애가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불안 장애를 자녀 둔 가정의 부모들 역시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불안 장애일 경우 부모 역시 이제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불안 장애를 가진 집단은 정상인과 비교하여 불안 자극에 대해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이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불안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큰 생리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고 각성을 보이고 스트레스에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자, 불안 장애 한 유형인 우리 강박 충동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강박적 증상과 다른 신경학적 장애 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강박 장애가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장애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강박장애가. 그래서 강박장애가 또이 불안장애 하나 유형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불안장애가 신경학적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분석학적 관점입니다. 불안이 개인의 심리 내적인 사건과 무의식적 욕구에 기인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요, 우리 성격 공부할 때 성격 구조에서 뭐 원초화라든지 자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초자화 학습했는데요. 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원초와의 충동이 이제 해소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 원초와의 충동이나 이 충동에 대해서 자아가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면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초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어, 너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히 자아가 통제하거나 억압을 시켜도 되는데 자아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원초와의 욕구가 그냥 억압이 되지 못하고 표출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그거를 좀 이상 행동으로 보는 거죠. 정상이 아닌 행동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원초가 가지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아가 적절히 통제해주고 억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억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이제 부조공한 상태, 비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억압이 되어서 계속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도 불안을 경험하겠지만은
아예 이제 자아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원초에서 아주, 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원초와 욕구대로 행동을 했다. 그것 또한 이제 불안한 상태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행동주의적인 관점입니다. 한 개인이 부정적인 조건이나 결과와 함께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자극에 대해 갖게 되는 조건화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을- 을- 불안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알버트 실험 기억하시죠? 알버트가 처음에는 흰지만 줬을 때는 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흰지하고 같이 망치 소리 뒀을 때는 알버트는 이제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치 소리만 들어도, 아니 흰지만 보여줘도 어, 이제 알버트는 이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이게 바로 우리는 조건화되었다, 조건이 형성되었다, 학습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란 과거의 경험 중 학습되거나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 형성 등과 같은 학습의 원리를 토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과거에 날카로운 이제 칼에 배웠다 그러면은 뭐 칼만 봐도 불안을 느끼고, 뭐 날카로운 것만 봐도 자,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예, 불안에 대해서 행동주의 관점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불안은 정신분석에서는 원초와의 충동이나 욕구에 대해서 자아가 통제하지 못하고 억압하지 못하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불안이란 과거의 경험 중 학습되거나 획득된 것 때문에 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제 학습의 원리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학습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불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정신분석 관점, 행동주의 관점에 대해서 불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부작용이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정서, 행동 양식이 왜곡되거나 부적절해서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적응, 부적응, 정상, 비정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는 일생 중에서 가장 가독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는 시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동 양식이 이 심리적 장애로 인한 것이 진짜로 불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발달 과정상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불안의 특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청소년기에 적응과 부적응, 이상과 정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부적응 진단 기준입니다. 통계 기준, 즉 표준에서 통계적으로 표준으로 삼는 범위 내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정상과 이상 또는 부적응과 적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IQ를 통해서 표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는 정상, 이상, 부적응, 적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문화사회적인 기준으로 주변에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거나 함부로 행동을 하지는 않죠. 그런 그 문화사회적인 기준에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상행동, 또 부적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심리적인 불안, 한 개인이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안,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면은 그건 불안인 거죠. 그래서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본인이 심각하게 불편을 겪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불안으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적인 증거, 발달적인 기준, 개인적인 미성숙함. 청소년기가 되면은 사고는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정수도 그렇고 행동이나 해야 되는데, 뭐 사고가
뭐 유아적인 사고라고 하고 있고 행동도 유아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적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율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 대인관계를 원만히 수행하고 또 직장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잘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부적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기 주요한 심리적 부조응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불안 장애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불안은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이제 경험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자극을 피하게 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꼭 불안이라 해서 이제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위험한 자극을 해서 능동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개인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갑작스럽게 소리나 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6개월경이 되면 이제 분리불안을 느끼고 2세가 되면은 동물이라든지 이제 어두운 곳에 혼자 있으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5세경이 되면 역시 이제 거친 동물들 이제 귀신이나 괴물 같은 상상적인 존재를 통해 가지고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고 7세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사고, 자연재해, 전쟁, 학교에서 집에서나 벌 이런 이제 공포나 두려움을 이제 느끼는 이제 대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필세경이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제 계속 된다는 거죠. 평생 동안. 자, 청소년기가 되면은 또래의 부정적인 평가나 사회적인 거부, 또 학교에서의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실패 경험이 있을 때 청소년들은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유아나 아동에 비해서는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차원이 좀 달라졌죠.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공황장애, 갑작스럽게 발작을 동원해서 막 진땀이 나고 무엇인가 아주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 공포에 휩싸이는 공황장애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기절까지 해버리는 그런 공황장애죠. 공포증도 공황장애의 일종인데요. 어, 즉각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이제 강장 공포증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공포증,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강박 충동 장애, 이제 뭐 강박 장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강박 장애는 강박 관념과 강박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강박 충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된 불안 장애, 뭐 시험을 앞두고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제 불안을 느끼는 거 일반화된 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자극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각성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 장애 관련 요인 이제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생물학적인 요인, 어떤 유전적인 요인, 또 신경 생리학적인 요인으로 불안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신분석학적 요인입니다. 원초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죠. 너무 다가 통제해도 원초아가 지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행동주의 관점에는 조건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조건화되었다는 그것은 학습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알버트 실험 기억하시고 알버트가 처음에는 이제 힌지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힌지와 망치소를 같이 연합해서 제공을 하면은 나중에 힌지만 봐도 울음을 터뜨리고 공포를 느꼈죠.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조건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건화되게 되죠. 그래서 아, 칼에 베인 경험이 있으면은 뭐 날카로운 것만 봐도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행동주의 관점입니다.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서 심각할 정도로 불편을 느낀다면 이는 심리적 부정의 범죄에 포함된다. 두 번째,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극심한 불안 발작을 경험하는 것이 이 분리불안장애다. 세 번째, 불안이란 과거의 경험 중 학습되거나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형성 등과 같은 학습의 원리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OX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족의 어떤 진단 기준, 그리고 또 심리적 부족은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불안 장애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기에 주요한 심리적 부족은 다른 장애 요인들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